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우는 거예요. 언니 나 너무 힘들어. 이거 괜히 말. 갑자기 가다가 울었어요.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겼죠? 사실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들이 앉아있는 것 같이 알아요. 되게 힘들 걸 알고. 근데 사실 대학교가 다 정해주지 않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 제 길은 아직도 엄청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도 되게 힘들고 지나갔지만 어제 동생이 막 우는데 가다가 나 너무 힘들어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. 사실 여러분들한테 내일 갈 건데 사실 진짜 어제도 PPT를 막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꽃이 피는 것처럼 언제든지 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아까처럼 벚꽃처럼 너무 일찍 질 수도 있어요.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언젠간 꽃이 될 거다, 언젠간 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견뎠으면 좋겠고 아까 맨 처음에 안녕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시작은 다 안녕에서 안녕으로 끝나요. 마찬가지로 흙에서 왔던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건 다 순환되니까 너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좀 잘 이겨내고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. 사실 저도 서예를 정말 아버지 덕분에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그냥 글씨를 쓰고 멋있는 작품을 남기는 작가로만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방송에서 와서 글씨를 대피를 나갔고 우연치 않게 또 학교 신문에 났고 또 그러지 않게 우연하게 또 외국을 나갔고 그러다가 세바시에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난 거잖아요. 저의 주제는 꽃을 보듯 나를 본다, 여러분들 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혹시 여러분들은 서예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? 엄마가 왜 또 어떻게 너무 멋있는 어머니 두셨네. 또 아빠? 그렇죠. 또 서예지라는 친구? 네, 그렇군요. 어쨌든 그렇게 약간 조금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이런 게 좀 떠오를 수도 있어요. 그쵸?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아마 서예라는 이 폰트도 이런 궁서체가 더 어울려요. 그쵸? 솔직히. 그쵸?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그쵸? 한문만 써야 될 것 같고 그쵸? 우리 막 청학동 가서 한복 입어야 될 것 같고 그쵸? 근데 선생님은 할아버지인가요? 아니죠. 좀 괜찮죠? 그리고 한문도 우리 배우긴 하지만 한글로도 서예를 씁니다. 그리고 청학동이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서예를 배우기도 해요. 제가 서예를 시작한 건 7살 때부터였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조금 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서예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에게 중요한 건 사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꽂으면 전 핸드폰을 꼽겠어요. 여러분 두 번째로 나에게 4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뽑아볼까요? 핸드폰. 엄마 굉장히 좋아하네. 엄마. 또 뭐가 있을까요? 돈. 그쵸? 뭐 그런 것도 있겠죠? 전 사실 이건 저의 4가지예요. 저는 핸드폰이 꼭 있어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충전선이 있어야 돼요. 그쵸? 떠오르죠?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? 그렇지. 콘센트가 있어야 되죠. 또 4번째는 뭐가 필요하죠? 전기가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충전시키고 가면 볼 거 아니죠? 이 카톡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그쵸? 해서 뭘 해요? 친구들한테 나 오늘 뭐 하고 있다, 뭐 먹고 있다 자랑하고 어디 갔다 자랑하고 그쵸? 근데 사실 옛날에도 4가지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문방사후예요. 이걸 가지고 옛 사람들이 뭘 썼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주고받았어요. 오늘 우리 며느리가 장아찌를 너무 맛있게 해줬는데 한번 먹으러 오게나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거기 답장도 오고 왔다 갔다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. 사실 핸드폰도 꼭 필요한 이유가 친구들이랑 그런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을 하기 위해서잖아요.
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.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글방의 내 친구들, 문방사우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 친구는 종이에요. 종이인데 이런 한지거든요. 이게 한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 먼저 우리 자주 보는 A4 용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씩 자기들끼리 으스러질까? 몇 년이 지나면? 100년까지 안 가요. 50년 정도 가요. 그렇다면 이 한지는 어느 정도 되면 사그라들까요? 1000년보다 위에요. 3000년, 2000년보다 더 되고? 10,000년까지는 안 가고? 8000년 아니고? 무슨 이거 한 5000년 정도 갑니다. 이 종이가 5000년 정도 가요. 그리고 서예는 옛날에 동아시아라고 해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 세 국가가 다 했기 때문에 이 종이 역시 옛날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었어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는 고려지라고 하는 종이가 가장 질이 좋고 좋았어요.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에서도 고려지 한 장 얻으려고 엄청 애를 썼던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문방사우가 뭔가요? 라고 네 가지가 뭔가요? 라고 얘기했을 때 종이, 붓, 먹, 벼루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종이, 붓, 먹물, 벼루는 말이 되지 않아요. 먹물이라고 하는 건 벼루에다가 물을 넣고 먹을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식으로 무슨 퀴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종이, 붓, 먹, 벼루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저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해준 게 있는데 첫 번째 종이라는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. 종이 같은 게 A4 용지 같은 경우는 제가 50년이 지나면 사그라든다고 했죠. 근데 이 종이는 5000년이 지나면 사그라들어요. 근데 사실 이 종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견된 게 5000년 된 종이가 있어서 그렇지 아까 친구들 말대로 8000년 전에 종이가 발견이 된다? 그럼 종이는 8000년 더 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가 저에게 얘기를 해준 건 정말 친구랑 만날 때 그냥 A4 용지처럼 섬유지를 이렇게 뜨문뜨문 만나지 말고 손을 꽉 잡고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A4 용지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손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따라해볼까요? 이렇게 옆으로 한번 빼봐요. 잘 빠지죠? 근데 한지 같은 경우는 섬유질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. 옆으로 빼볼까요? 잘 안 떨어지죠? 강력한 힘이 5000년 지나야 떨어진다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지낼 때 그냥 대충 대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지 뭐 중학교 졸업하면 끝이지 뭐 대학교 졸업하면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담아서 지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. 두 번째 친구인 붓은 저에게 해준 말이 이 붓 털이 굉장히 많아요. 한 10,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10,000개 되는 털을 하나로 힘을 모아서 글씨를 쓰면 엄청 뾰족하게 가는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꾹 눌러서 그림 같은 걸 그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아야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. 이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. 세 번째, 네 번째 친구인 먹이랑 벼루는 같이 얘기를 해줬어요. 크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. 먹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운 빛을 내는지 예쁜 색깔을 내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벼루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곱게 잘 갈리는지 근데 갈리는 게 엄청 빨리 갈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. 그건 사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벼루는 곱게 잘 갈리는 게 중요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은 그냥 까만 색깔이 아니에요. 밤하늘의 색깔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늘천, 따지, 거물현, 누루황이라고 하죠.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사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늘색이 지금 이 하늘색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. 똑같이 봤을 거잖아요. 우리처럼. 근데 왜 그렇게 봤을까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, 눈에 훤히 보이는 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눈을 감고 최소한으로
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먹의 색깔도 그런 밤하늘색인 현색처럼 이 먹도 우리는 현색이라고 불러요. 근데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도 들었거든요. 정아야, 우주에 있는 온 색을 모으면 그게 바로 먹의 색깔이야 라고 했는데 저는 좀 1차원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. 내 눈으로. 그래서 제가 가을날에 이렇게 예쁜 낙엽들을 다 모았어요. 주워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빻고 하는 것처럼 아까 그 먹을 만드는 과정처럼 제가 다 해봤어요. 찢고 빻고 막 불로 쐬기도 하니까 소나무를 그을리니까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이걸 해서 이제 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글씨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그럼 뭐가 만들어졌을까? 흙이 됐어요. 저 이 흙을 뭐 처음에는 진짜 친구들처럼 아 망했다, 먹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거예요. 나는 지금까지 흙을 뭘로 본 거지? 진짜 아까 그 꽃들이 지면 다 이렇게 흙이 되는 건데 나는 왜 흙은 언제나 흙이었고 꽃은 언제나 꽃이고 나무는 언제나 나무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소나무에게 흰머리는 갈색이란 걸 이제 알았어요. 저거 다 떨어지면 지나가니까. 그리고 모든 잎들도 끝나면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. 그걸 가지고 작품을 했던 건데 여기 있는 건 아까 보였던 그 흙, 그 다음에 이 흙을 가지고 글씨를 썼어요. 여기에 본래 무일물이라고 해서 원래는 아무 물체도 없었다 라는 내용이에요. 그리고 원래 먹을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먹을 위에 흙 뿌려서. 사실 꽃이 언제나 꽃은 봄에 피는 것도 아니고 다 각각의 계절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언제든 이 밑에 벚꽃이 떨어지면 봄이 시작되고 그것이 다시 올라오면 또 꽃이 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힘들더라도 이게 다 지나가면 내 꽃이 필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어 조그마한 희망 그리고 조그마한 조금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꼭 잡아서 이걸 또 다른 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누구에게나 더 큰 꿈은 있다. 누구에게나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. 누구에게나 따뜻한 희망이 있고 누구에게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이 있다. 그래서 전북은행이 합니다.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. 전북은행